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코엑스인데요. 여기 잠깐만요. 놀라운 길? 왜 놀라운 표정이 아니지? 어쨌든 코엑스에 왔습니다. 삼성역에서 국제무역센터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어떤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누군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리서치를 하진 않았고요, 사실. 근데 알게 된 거는 작품의 원래 앞에 붙어있는 명판에 작가 이름이 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대통령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그 작품이 있죠. 저기 보이는 저 작품입니다. 일단 국제무역센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무역하고 관련이 있는 작품이긴 하죠. 코엑스하고 관련이 있는 건물이 국제무역센터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 작품이죠. 보입니다. 거의 사방 어디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볼수록 결국에는 저희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문화로 유명한 많은 도시들이 이런 것을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수록 단지 저희의 내면만이 아니라 저희의 직업도 두둑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범적 사례를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모범적 사례는 근처에 있는 봉사에 가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봉사로 갑니다. 봉은사역을 나오면은 바로 있는 봉은사입니다. 여기 하얀 코끼리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상징성들이 다 건물 주변과 안팎으로 존재해요. 심지어 이 봉은사에 있는 저 현판은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당대 중국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명필이었죠.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봉은사의 자부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에 있는 곳곳의 요소들의 모든 작품들의 그 건물이 과시할 수 있는 또는 건물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스토리텔링의 상징성을 지닌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런 달마상이라든지 뭐 그렇게 연관성이 깊지는 않더라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에도 상징성과 연관성을 지닌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건물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니면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작품 요소나 장식들을 배치해서 이것의 존재 이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밖에 나가는 길에 보시면은 이런 사천왕을 배치해서 이곳이 범상치 않은 곳이고 이곳이 지켜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곳을 방문하는 자들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하죠. 봉은사의 모범성을 생각한 채로 코엑스를 보자면 여기에 저희가 잘 아는 작품이 있죠. 경남스타일입니다. 이 작품이 코엑스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강남은 스타일이 좋다? 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작품 스타일이 뿐만 아니라 코엑스에는 은근히 뭐 여기저기에 괜찮은 작품들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뭐 저희 보시면은 진짜 아무도 안 가는 곳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쭉 이렇게 뒤편으로 건물 뒤편으로 가려진 곳에 들어가 보면 이 작품이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현재 상태도 괜찮은 편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봐도 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작품이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어떤 비아냥을 들을 수 있는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작품이 모든 작품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대단하냐고는 제 생각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닿는 거라고는 손금 읽기에 정말 좋은 작품이다. 이게 누구의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감정선, 조예선 이 선들을 다 보면요 위키하우에서 읽은 바에 중에 굉장히 세요. 분명히 잘 근데 이 운명은 타고난 운명인 것 같고 그리고 오래 살았냐 오래 살 수 있는 선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참 힘차게 뭔가를 해야지 저렇게 핏줄이 나오겠죠. 무역센터나 아니면 코엑스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성 있는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장보고 장군님의 해성무역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 작가님은 성평등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신 모양이에요. 여기 여자 한 분이 계세요. 여자 캐릭터인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생각에
무역에서 여자가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제가 보기에 무역품의 적어도 50%는 여성분들이 만드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시선체를 보면 이 부조에 나타나는 조각들이 다 어디 이상한 곳이나 바라보고 있고 딱히 의미가 없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장보고 장군님만은 뭔가 정확한 한 곳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보고 장군님은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한 곳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딜 바라보고 계신가 봤더니 성게를 보고 계세요. 고급 식재료가 무역에 도움이 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고급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좋아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성게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이상한 애착이 있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면으로 가보죠. 다른 면으로 가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도적놈들이 장군님의 무역품을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정도 규모의 도적대가 저 배에 있는 무역품들을 저렇게, 통탄할 일입니다. 장보고 장군님은 굉장히 열심히 무역을 위해서 일상하셨을 텐데, 저 빌어먹을 3명의 관료들이 부정부패로 결탁을 해서 저 도적대들하고 결탁을 해서, 어쩌면 작가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무역의 가장 큰 문제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작품은 무역품 길입니다. 무역품 느껴지시나요?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그런가? 아닌데, 무역은 최대치 달성했는데.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과장된 이름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무역품. 이명박 작가님이 왜 자신의 물건을 거기 위에다가 세워뒀는지를 이해하려면은 왜 인류가 탑을 계속해서 지어왔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일종의 기술력의 과시였습니다. 당시 저 정도의 석재료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어내서 실제로 저렇게 직립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집트는 자신들이 이룩한 그런 과학적 쾌거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쾌거를 굉장히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가 왔을 때 대부분의 제국들은 저기 가가지고 그걸 훔쳐다가 자기 도시에다가 그냥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을 수탈할 수 있음을 과시했죠. 이집트인들은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제국주의 시대에는 어떠한 전쟁적 요소가 굉장히 부각돼서 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저기 넬슨상이 있죠. 넬슨상은 영국에서 제일 큰 탑 중에 하나인데, 그 위에 전쟁에서 승리한 넬슨이 그 프랑스를 뽀개버린 그 바다를 향해서 쪼개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커요. 거대해요. 무람해요. 프랑스는 당시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짓을 하고선 거기에다 갖다 붙였어요. 말들을 대단하다고. 사실 지들도 싫었으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인정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 동양의 일진이었던 도쿄는 그걸 베꼈어요. 왜 베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냥 파리지안이 되고 싶었나 보죠. 한국도 파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날렸죠. 지금은 그냥 나름 멋진 건물이 서 있는데, 사실 저걸 저희가 지었다면은 어느 기업 회장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쪽팔리는 서울라이트가 아니라 자부심 넘치고 긍지 넘치는 파리지엔이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지 않나요? 근현대의 가장 높은 탑 중에 하나죠. CN 타워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고요. 이 탑은 캐나다가 어떤 국력을 완성했을 때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은 탑이에요. 굉장히 최근까지 부르즈 칼리파가 직립 건물로서는 최고 높이를 달성할 때까지 거의 40년 넘게 최고로 높은 위치까지 올려져 있는 건축물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CN타워가 70년대에 완공이 됐고 80년대에 한국의 경제가 어느 상황에 이르자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남산타워입니다. 남산 자체의 높이까지 합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위대한 무역 수출, 여기서 보여지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서 달성한 1조 달러치의 무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원래는 여기에 3천억 불 수출 기념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업데이트 된 거죠. 저희가 1조 달러치의 수출을 했으니까 이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위치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토록 엄청난 업적을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써가면서까지 만드신 작가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업적이다? 아니면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이고를 거기에 담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왜 너는 그를 성적으로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 하느냐, 너 변태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저 변태 맞긴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관련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여성분께서 저렇게 들고 계시는 저 탑은 기존의 탑입니다. 어느 회사가 달성한 그 수출 무역에 대한 상으로 받은 저 트로피를 들고 계시는데요. 저거를 지금 현재 이명박 작가님의 작품으로 대체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과연 제가 변태라서인지. 그럼 왜 올해까지도 저 디자인이 변경이 안 됐거든요. 지금 업데이트된 이 수출의 탑으로. 이유가 뭘까요? 과연 비단 제가 변태라서 그게 그렇게 보여서? 어떠한 형태를 평가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 그랬다는 것을 가지고선 비난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저런 예시 없이도 충분히 저는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작품을 저렇게 정면에서 저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 길이 있죠. 저거 다 의도된 거예요. 저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왼쪽으로 뭔가 방출되는 관이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저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두 다 아시리라 믿어요. 뿐만 아니라 작품 바로 뒤에 있는 저 작품 있죠. 저기에도 이명박 작가님이 만드셨다는 듯이 저 플레이트 위에 이명박 대통령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형태 뭐 제가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뭐 입에 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저게 무슨 형태인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제가 알 수 없는 국가기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일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R은. R 하니까 뭐 코엑스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공존 21이라는 작품입니다. 공존이라면서 왜 파괴된 행성이 저기에 있죠? 아마도 공존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다가는 지구가 적골 날 거다 라는 경고를 저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무역행위에 대한 비판인가요? 무역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공존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공존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죠. 그것을 비판하시는 그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작품 아닐까요? 저에게 끔찍한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이 디스토피아적인 작품. 그 옆에는 또 다른 R 작품이 있는데요. 작품의 제목이 동경의 선이에요. 그 도쿄 동경 말고요. 그냥 그 애드미레이션의 동경인 것 같은데 영어도 뭐 잘못 쓴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선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3차원을 2차원이라고 우기면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3차원이 2차원이 될 수 있다 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우기면은 된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작품에 과장된 제목 좀 덜 붙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엑스에는 제가 진짜로 좋아할 만한 작품들은 좀 없는 편이긴 하죠.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정말 좋아해요. 문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셨는데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접 좀 알아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아니라면은 제가 다음에 설명해야죠. 이건 코엑스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알루미늄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에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리움 미술관에 있는 아니시 카포의 작품 The Tall Tree and the Eye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저 마감이 너무 완벽해요. 저거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긴 해요. 제가 촬영 실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 작품의 아름다움을 다 담지 못했지만요 정말로 직접 가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 마감과 구성을 직접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작가가 하나의 비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기술 연마를 위해서, 아니면 그 기술이 담고 있을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뚝딱 하고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시켜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저런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고안과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작가는 정말 드물다고 봅니다. 코엑스 주변에 있는 작품들 중에 그 연관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놀라운 작품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혼자서 가족의 화음을 완전 하드캐리하고 계시는데요. 저분들 왜 다 벗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엄마 혼자서 저 화음을 저렇게까지 하드캐리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는 춥다고 합니다. 매우 추워 보이죠? 남편분께서는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쪼개고 있죠. 어머니는 여전히 하드캐리 하고 계시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3명의 화음을 다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쨌든 연관성 제로의 이 작품 뭘까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연관성 면에서는 굉장합니다. 저 작품처럼 위대하게 저희가 무역을 한 방울 한 방울 쌓아서 다음 탑은 더 웅장하고 우람한 2조 타워가 되기를 바랍니다.